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1072 000 000 000 000 000원. 잘 안 읽히시죠? 무려 1072조 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대출 잔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이 자영업자들의 빚으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5년 정말 지옥 같으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 끝도 없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텅 빈 가게를 지키며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만 보며 가슴을 졸이셨겠죠.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폐업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2026년 지금 오히려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며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072조라는 거대한 늪 위에서도 발을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늪을 발판 삼아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의 고난이 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2026년 새해에 정부가 쏟아내는 민생회복 지원책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내 주머니 속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현미경급 생존 전략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응원 영상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분석한 2026년 자영업 판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 교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2026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2026년 연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정보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그 혹독했던 겨울을 버텨낸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단계를 넘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2025년의 상흔을 분석하여 내 사업의 구멍을 찾는 법. 둘째, 2026년 달라지는 거시경제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내 매출로 연결하는 실전 전략. 셋째, 인건비와 고정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디지털 전환 가이드. 마지막으로 1072조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는 정교한 금융 솔루션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자영업 관련 트렌드 코리아나 정부 정책 발표안을 따로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씹어서 소화하기 쉽게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2026년 여러분의 매장에 다시 만석 표지판이 걸리는 그날을 위해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2026년 전략을 짜기 전에 우리는 먼저 2025년이라는 괴물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에이, 지나간 일인데 뭐 하러 다시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모르면 성공은 요행일 뿐입니다. 2025년 하반기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건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사태와 같은 급작스러운 정치적 변동은 시장의 공포라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경제학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쓰기도 하지만 미래가 불안하면 일단 지갑을 닫습니다. 당시 상권 데이터를 보면 계엄 이슈가 터진 직후 일주일간 수도권 유흥 상권의 매출이 전주 대비 30% 이상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식은 취소되었고 사람들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친절하게 응대해도 애초에 손님이라는 분모 자체가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서비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외부 환경이 만든 심리적 동빙기였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1072조 원, 이 중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내내 유지된 고금리는 사장님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 18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매출은 그대로거나 줄어드는데 고정비인 이자가 늘어나니 실질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이유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나를 막으면 다른 쪽에서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뭐.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같은 상권 내에서도 2025년에 오히려 매출이 20% 성장한 가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단순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치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점심 메뉴를 12,000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10,000원 구성의 원가가 낮은 고품질의 수제 반찬 하나를 추가해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를 잡았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고 한탄만 하는 동안 누군가는 손님이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컨설팅을 받았던 50대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10년째 고깃집을 하셨죠. 2025년 중순 사장님은 제게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정 박사님, 임대료 800만 원에 이자만 400만 원이에요. 알바생 월급 주고 나면 제 손에 쥐는 건 고작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제 폐업 신고하러 가려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그때 김 사장님 매장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문제는 매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2024년 대비 10%밖에 안 줄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비용의 비효율이었습니다.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주방 인원을 4명이나 유지하고 있었고 광고비는 매달 200만 원씩 포털 사이트에 무의미하게 뿌리고 계셨죠. 저는 폐업을 만료하고 딱 3개월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주방 동선을 개선해 인원을 2명으로 줄이고 무분별한 키워드 광고 대신 지역 맘카페와 당근마켓 지역 광고로 타겟을 좁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5년 말 김 사장님은 연말 단체 예약 꽉 채우시고 웃으며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위기는 외부에 있었지만 해답은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자, 2025년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하지만 과거를 아는 건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2026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2026년 초에 풀겠다고 공언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규모를 아십니까? 그리고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될 때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경제의 대전환, 피벗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사장님들, 피벗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축구에서 축이 되는 발을 고정하고 방향을 트는 걸 말하는데요.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 이 표현을 씁니다. 2026년은 바로 이 피벗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첫 번째 해가 될 거예요. 금리 내린다는 뉴스는 본 것 같은데 왜 내 대출 이자는 그대로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원래 금리는 내리는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은행은 이익을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2026년 상반기는 다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쉽게 비유해볼게요. 금리 인하는 꽉 막힌 수도관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물이 콸콸 쏟아지진 않지만 서서히 관이 녹으면서 물줄기가 굵어지죠. 2026년 중반쯤 되면 사장님들이 매달 내시는 이자 부담이 작년 대비 약 15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이자를 200만 원 내셨다면 약 30에서 4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셈이죠. 이 돈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다시 마케팅에 투자하거나 노후된 집기를 바꿀 수 있는 종잣돈이 됩니다. 2026년 초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이거든요. 포인트는 사용처입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사용 제한이 걸릴 겁니다. 이건 국가가 여러분의 매장으로 손님들을 등 떠밀어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매장은 이 기회를 놓쳐요. 쿠폰을 들고 나온 손님들은 공돈이 생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비싼 메뉴, 더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매장은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라는 홍보물 하나, 그리고 쿠폰 사용 고객만을 위한 특별 세트 메뉴를 구성해두는 것만으로도 상반기 매출의 30%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물가가 잡히면 재료비가 싸지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건 소비자의 심리도 안정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루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원가가 아니라 수익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배추 가격이나 고기 가격이 폭락하길 기대하기보다 원가 절감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재료 전처리를 직접 하던 방식에서 반가공 식재료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식의 영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가게의 마진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주거래 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하기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라면 사장님의 신용도나 매출 현황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은행은 절대 먼저 깎아주지 않습니다. 둘째, 고정비 항목 0점 조정입니다. 매달 나가는 정수기 렌탈료, 통신비, 보안 서비스 비용, 작년에 올랐던 계약들을 다시 협상하거나 저렴한 업체로 갈아타세요. 셋째, 정책 자금 정보 선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대 안홈페이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지원금 같은 공짜 돈이 쏟아질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안 써요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가치가 없는 곳에 안 쓰는 겁니다. 2026년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냉정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체리 슈머를 아시나요? 케이크 위에 체리만 빼먹듯 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들을 말하죠. 2026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효율적 가치 소비를 합니다. 10,000원짜리 점심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큼 예쁜가? 아니면 정말 압도적으로 맛있는가를 따집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가게는 다시는 안 갑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이 세 가지 중 무엇을 충족하고 있나요? 2026년 자영업의 가장 무서운 적은 옆집 가게가 아닙니다. 바로 쿠팡과 배달의 민족입니다. 집에서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손님이 굳이 신발을 신고 사장님 매장까지 찾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공간의 경험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장님과의 대화가 있는 곳, 매장의 조명과 음악이 내 기분을 바꿔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대박난 카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커피 맛은 기본이고 여기 가면 왠지 내가 특별해진 것 같아라는 기분을 선물합니다. 사장님, 오늘 매장 조명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편의점처럼 너무 밝기만 한 건 아닌가요? 손님이 머물고 싶은 분위기인가요? 우리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 안 통하는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2026년에 60대, 70대는 우리가 알던 옛날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유튜브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맛집 검색해서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무서운 단골이 됩니다. 이분들은 인정과 대우에 목마르거든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평소 드시던 대로 드릴까요? 라는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동네 친구분들 다 데리고 오시는 게 이분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인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을 읽는 것이 2026년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자, 이제 경제 흐름도 읽었고 손님 마음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알겠어. 근데 당장 오늘부터 매출 올리려면 뭘 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AI가 사장님 대신 손님 예약을 받고 단골 손님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식재료 재고 관리까지 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1인 자영업자가 월 매출 1억을 찍는 비결은 바로 기술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 빚 없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채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072조라는 거대한 늪에서 빠져나와 단단한 땅을 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빚에도 착한 빚과 나쁜 빚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착한 빚은 낮은 금리로 내 사업의 규모를 키워주는 돈이고, 나쁜 빚은 고금리로 내 피 같은 수익을 매달 갉아먹는 돈입니다. 2026년 사장님들이 하셔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나쁜 빚을 착한 빚으로 바꾸는 작업, 즉 부채의 질적 개선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구멍부터 때우는 작업이에요. 15%짜리 고금리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을 외서 7%대 정책 자금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 효과를 봅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부채 탕감해준다는 소리 나오던데 그냥 버티면 안 될까요? 사장님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분별한 탕감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철저하게 성실 상환자와 회생 의지가 있는 자에게 집중됩니다. 오히려 무작정 연체하며 버티다가 신용 점수가 바닥을 치면 나중에 정말 좋은 저금리 정책 자금이 나왔을 때 신청조차 못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나라가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지금 당장 내 대출의 상환 스케줄을 정리하고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훨씬 영리한 전략입니다. 경기도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박 사장님 사례입니다. 2025년 말 이분은 카드론 2개, 저축은행 2개,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까지 총 5개의 빚을 지고 계셨어요. 매달 나가는 원리금만 450만 원, 매출의 40%가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린 건 부채 다이어트였습니다. 먼저 흩어져 있던 대출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 프로그램으로 통합했습니다. 5개였던 채널을 1개로 합치고 평균 금리를 14%에서 6%로 낮췄죠. 월 상환액은 4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매달 남는 230만 원 중 100만 원을 매장 간판 교체와 테이블 오더 도입에 투자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규 손님이 늘고 회전율이 빨라지면서 매출이 30% 급등했습니다. 부채 관리가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완벽한 사례죠. 당장 대출 지도를 그리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대출 기관명, 잔액, 금리, 만기일을 쭉 적어보세요. 금리가 10% 이상인 대출부터 무조건 1순위로 정리하거나 대환을 시도하세요. 그리고 매출이 0원이라도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생존 자금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으세요. 이미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도 걱정 마세요. 2026년에는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상담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장님은 기술로 장사하세요.
2026년의 AI는 거창한 로봇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초능력 알바생에 가깝습니다. AI 자동화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요즘은 월 몇만 원이면 사장님 대신 전화를 받고 예약을 관리하고 단골 손님에게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깃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르내렸다면 이제는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자영업의 성패는 사장님이 주방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이 얼마나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에 맡기고 사장님은 주방에서 나와 손님들께 맛은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춥죠? 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훨씬 인간적입니다. 단순 반복 노동은 기계에 넘기고 사장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2026년형 서비스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는 AI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방문율을 24%에서 52%로 올렸습니다. 사장님은 문자 한 통 안 쓰고 시스템이 다 한 일입니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도구들을 써보세요. AI 전화 비서를 활용해 요리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사진 몇 장만 넣으면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툴로 틱톡과 릴스 마케팅을 하세요. 포스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무료 앱만 써도 식재료 폐기율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손님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광고가 아니라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옆집 치킨집과 우리 집 치킨이 뭐가 다른지, 사람들이 왜 굳이 멀리서도 사장님 가게를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설계해야 합니다. 로컬 브랜딩은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기술입니다. 사장님의 매장은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입니다. 아무리 섬이 예뻐도 등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배들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 등대의 불빛을 디지털로 밝혀야 합니다. 2026년 소비자들은 광고라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돈을 써서 상단에 노출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써서 손님의 마음 상단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지방의 한 작은 빵집은 단순히 쿠폰 결제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쿠폰 등록을 도와드리고 단팥빵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당근마켓에 알려서 동네 1등이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스토리를 채우세요. 사장님이 왜 이 장사를 시작했는지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올리세요. 구글 맵스 리뷰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글을 다세요. 요리하는 소리,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를 15초만 찍어 올리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자영업자를 만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망가지지만 성공하는 이유는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성공의 DNA는 유연함과 데이터입니다. 성공한 사장님들은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자신의 철학은 지키되 방식은 시장에 맞춥니다. 열심히만 하는 건 노동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식당 사장님이 하루 16시간 주방에서 양파만 까고 있다면 그 가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장님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식당은 회식이 사라졌을 때 가족 모임을 타겟으로 삼아 3대 가족 방문 시 조부모님 식사 무료 이벤트를 열어 대박이 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는 커피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매달 최 수천만 원의 확정 매출을 찍는 월급 받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장님들은 손님의 이름을 외우고 아침마다 숫자를 기록하며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을 버리지 마세요. 2026년은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유례 없이 큰 규모의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쏟아붓는 해입니다. 민관 협력 모델을 활용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과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 금융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원금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돈을 주면 이 가게가 살아나서 세금도 잘 내고 고용도 유지하겠구나 라는 확신만 주면 됩니다. 인천의 한 노포 사장님은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통해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뉴트로 맛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에는 숫자로 말하세요. 객단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원재료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으로 어떤 성장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성실 실패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에 그 참혹했던 폭풍 속에서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에게는 아직 성공하고자 하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은 외부의 위기였으니 자책하지 마세요. 2026년은 피벗의 해입니다. 금리 인하와 지원책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AI로 비용을 줄이고 브랜딩으로 손님의 마음을 훔치세요. 당장 내일 아침 9시에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은행에 가보세요. 오후 2시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을 수정하시고 저녁 8시에는 기억에 남는 손님께 감사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1072조 원. 그 숫자는 누군가에겐 절망의 무게였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치환될 것입니다.
2026년 연말, 그때 그 영상 보길 정말 잘했다며 웃으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릴게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은 이제 사장님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